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이 당 경선 룰 얘기했잖아요. SNS에 당심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다.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헛소리죠. 헛소리예요 이거는. 아니 그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해서 그리고 조지현 대변인은 뭐 외연 확장, 당세 확장을 위해서 당심 70%로 올리겠대요. 이거는 바보 아니면 그런 판단을 못해요. 정치적인 판단력이 없는 바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보죠. 그럼 이런 정치적인 판단력을 하는 사람 바보죠. 아니 그래도 정치인들한테 바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더 심한 욕을 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없어요. 바보예요 이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못하는 바보이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내가 출마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은 기존 룰대로 50대 50으로 하겠다. 이걸 또 당당히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래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건 룰을 정하거든요. 이런 경선 룰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외조랑 가로 열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혜택이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이게 룰이에요?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당당한 모습이에요. 나경원 의원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댓글에 아주 좋은 표현을 써주셨네요. 빠루 렌더링이라고. 아니 빠루는 나경원 의원이 안 했지. 이걸로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지. 뭐 뺏어서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댓글 보다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빠루 렌더링이다 이건. 지금 다 경선룰을 서울만 렌더링을 통해서 5대5로 가겠다. 근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만. 그러면 나경원 의원 반응이 어떨까? 정말 그러면? 네, 정말 그러면. 진짜? 네.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특정 서울만 빼고 이게 사실은 경선룰 바꾸면 다 적용해야지 서울만 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되면은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난 나갈 건데 네. 이걸 사실은 앞에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에서 이런 의견을 부대 조항을 달아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올리거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돼서 올렸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룰은 그냥 일정해야지. 그래서 준비 기획단에서 건의한 이런 나경원 출마 시 50대 50은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할 걸 알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비겁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 들으면서 많이 비하는 게 뿌리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뿌리를 이제 어디다 내리냐가 중요하죠. 음지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아니, 국정원입니까? 왜 음지에 뿌리를 받고 양지에서 활동하려고 그래요? 그럴 바에 자유통일당으로 가셔라. 뿌리 내리는 건 중요한데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죄송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텐데 앞서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우총통에서 표결 거부한 데 뜻을 모은 다음에 로텐도홀에서 항의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통과는 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나의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하는 이재명 정권 나빠요. 타도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2일이나 3일로 예상이 되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봐라 우리 말이 맞다. 이재명 정권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막 그런다. 이렇게 계속 장애투쟁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투쟁할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도 이제 함께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우기면서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당의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더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체포 결의안 통과되는 거는 뭐 그렇게 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주말 빼고 시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심사가 2일 정도에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딱 개엄 1년인 12월 3일 새벽에 영장이 이제 기각될지 발부될지 여부가 딱 가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점 굉장히 미묘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되든 발부가 되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조인 중에는 약간 명백한 증거는 왜냐하면 윤석열과 추경호 의원과의 당시 통화, 뭐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7분 통화 이런 것들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제 이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소장대로라면은 그 영장대로라면은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도 일단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근데 어떻게 되든 사실은 국민의힘은 기각이든 발부든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세게 나올 것 같다. 네, 이것 때문에 뭐 반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각되면 봐라 무리한 특검이 민주당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걸 보여줬다라면서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다시 지층을 결재시키는 도구로 삼을 거고 발부되면 이거는 봐라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죽이기에 나섰다. 실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자극시켜서 뭉칠 겁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장동혁 대표의 길은 국으로 가는 길이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이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12월 3일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랑 7분간 통화를 했잖아요. 꽤 긴 통화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은요 하면서 여러 가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무회의를 어떻게 했고 이게 성공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지금 국회가 경찰들로부터 통제가 되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 다 못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안 될 거다. 그럼 비상계엄은 성공을 하니까 추 대표의 어깨에 비상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만약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딱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영장 실질 심사 때 특검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시된다고 하면 이거는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검이 좀 나중에 사실은 그 당시 국무위원들 윤석열 그다음에 사령관들 이런 분 빼고는 이쪽으로는 군 관계자 빼고는 정치권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하나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은 아직까지 좀 공개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 만약 그러면 11시 11분에 있었던 추경호 한덕수의 7분 통화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스타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건 내 의견은 아닌데 대통령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이거 좀 지나면 전 제 기억의 서랍에 이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님 뜻이 이렇다. 전화라고 해서 전 전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한 7분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국민의힘들은 본회의장에 안 오는 게 좋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 책임은 빠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윤통이 그저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 다 들었지? 어? 그렇게 해. 화이팅. 이러고 끊었으면은 이거는 추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이제 반성과 사과 메시지 내라 12월 3일에 그냥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인 메시지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재섭 의원이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2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충남 천안에서 장외 집회를 가졌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과할 게 있냐라고 발언을 했어요. 요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 김민수가 사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관세 협상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왜 사과할 거 있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머리를 굽히면 머리를 쳐 박을 것이며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꺾을 것이다. 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냐? 이거 외에 사과할 게 뭐 더 있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유튜브 때문이에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앞서 맨 마지막 말 했잖아요. 손 딱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굽히면 머리를 꺾을 것이고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집에서 계속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때 좀 폼 났지.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재생하기 쉬워진 이 미디어 환경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그냥 국민의힘은 빨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망하고 이렇게 가서 그냥 폭삭 망하고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일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일부가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나 뭐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조용히 있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 같다. 근데 자꾸 이런 건 어차피 방향이 맞는 길이면 부러지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총선이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총선이 멀리 남았잖아요. 그럼 이때라도 좀 얘기를 해놓고 저는 정치는 무조건 세력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의 세력을 늘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한계 의원에 속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분들은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친한 친윤 갈등으로 비춰지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 나서는 거다.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실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하고도 손을 잡고 좀 이런 목소리를 모여서 내야 된다. 혼자 페이스북에 내지 말고. 그래야 일단 이게 혹시 이번 지도체제가 바뀌지 않고 가더라도 이런 게 나중에 동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옆 사람 보고 서로 침묵하고 있으면 서로 우리 당은 안 돼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서로 그래 할 수 있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저는 그나마 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 장성철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저 보수주의자 장성철이 김민수 같은 저런 사람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걸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또 액션 같은 걸 해보세요. 알았어요. 제가 내일 가가지고 피켓시위라도 한번 할게요. 네. 한심해요 진짜. 아휴 정말 끔찍합니다. 저런 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것이 참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래도 정통 보수 정당으로 대한민국 산업화, 발전, 민주주의에 그래도 공헌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 같아요. 유신대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이 사과를 자꾸 민주당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과는 국민께 하는 거잖아요. 네. 사과를 국민께 하고 탄핵 반대했던 거, 뭐 이런 탄핵 반대하고 이랬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께 해야 되는 이게 한번 끊어내야 될 텐데 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하면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허리를 꺾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장동혁, 김민수 저런 지도 체제로는 전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눈높이에 맞는 발언이나 메시지나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됐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도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국민의힘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빨리 지금 장동혁, 김인수 같은 사람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그 일요서울에서 장동혁 대표 뭐 2일에서 4일 동안 미국의 뭐 보수 우파 행사에 참석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서 아니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미국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대표실에서는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공지가 나오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 무근인 것 같아요. 부인하는 게. 부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진중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나 펜스 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몇 명 만나는 것은 일정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 그 중요한 12월 3일 날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다고? 그거를 반박할 명분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중하게 고위급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김문수 이분이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잖아요. 그걸 뒤에서 받쳐주는 게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은 받쳐주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발을 쪽 뺐고. 그런 거 보면은 다른 걸 떠나서 뭐 본인들끼리 그러는 거는 뭐 치고받고 제가 그러다 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 정당 보조금이 한 4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그냥 보수의 하나의 주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분들에게 세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점이 저는 항상 아깝고 제가 제 분이라도 좀 빼줘라.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 관련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성원송 원내대표가 돌연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조사하자 국정조사하겠다 이 안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한 후에 오늘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법사위 통한 국조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그리고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거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하기 싫은 거라고 이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하고 싶겠죠. 기본적으로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좋은 공격거리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로 저는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런 조건을 철회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더라도 다른 핑계와 명분을 대고 민주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썩 좋은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좋은 프레임으로 이걸 이끌어가기에는 좀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공격의 빌미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항소폭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민주당에서 최근 지도부의 발언 등을 보면 이 문제가 이제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제가 봐도 정무적으로 민주당으로서 그게 이롭죠. 그래서 안 받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흐지부지하다 넘어갈 것 같고 예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도 전략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걸 됐다 하나 걸렸다 길게 끌겠다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할 거면 그때 받았으면 법사에서 합시다 하고 있으면 좀 달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약간 애매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앞서 우리가 김인수 최고위원 발언 보듯이 장동혁 대표가 그 뒤에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체제 전쟁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테러, 폭력 뭐 이런 아주 중범이 그냥 절도 뭐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일단 거기서부터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잃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그냥 하고 싶으면 조건 안 걸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을 또 간사로 선임하는 걸 또 조건으로 걸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간사 선임도 이거는 그냥 그 당에서 결정하면 간사로 선임해 주는 게 일단 상임위의 전례고 관례고 원칙이었는데 이거를 안 받는 민주당 법사위원장 이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또 여야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사들이 지난 25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사건 재판 중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이제 재판부지에 항의하면서 퇴정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거 문제다 하면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이와 관련한 공방이 좀 있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낼름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런 상임위원장 처음 봤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부적절한 잘못된 판단과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공판 검사들이 집단 퇴장을 하는 것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를 모욕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공판 검사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은 다 신청을 안 해주고 그냥 이화영 씨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들만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 교도관만 나와가지고 증언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감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검찰의 기피 신청도 충분히 약간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계속 얘기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피 신청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피 신청하면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과연 기피가 맞느냐 어쩌냐 이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걸 혹시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비난을 듣는 거죠.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단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비판을 뭐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대통령이 직접 이걸 언급하는 건 좀 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고 더구나 대통령도 그 관련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사검사들을 당시 이제 공판에 나온 검사들을 뭐 감찰로 얘기하는 거는 좀 과했다고 봐요. 굳이 대통령이 나섰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